제가 처음 확인한 건데요. 근데 실제 이 약물 문건은 30장입니다. 그 문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으로 나와 있는 게 자백유도제에 나와 있는 그 약품. 강제로 많은 양을 투약을 하는 거죠.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도록 만든다. 가족을 협박하는 거죠. 야 지우가 지지실이 광고 들어왔답니다. 인터넷 끝판왕.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쓰잖아 인터넷을. 근데 약간 손해보고 쓰신 분들이 계셔. 그래서 최대 통신지원금 80만 원까지. 통신요금 80만 원에서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덜한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딴 데서 돈을 더 준다. 거기가 만약 우리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줘. 차액의 150%를 보장한대. 되게 잘한다. 얘.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준다. 상담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밑절 본전이니까. 360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 1877-2028로 전화 주시면 된답니다. 1877-2028.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정보사가 아예 박살났어요. 군인 장교들이 3, 4권 ROTC 학군단 학사, 육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보사로 다 안 가려 그래요. 근데 12.3 내란으로 군 내부 사기 저하가 된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정보사 연관급 장교분이 저한테 하소연하시면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메일 받은 거를 하나 그냥 짧은 문장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했냐면, 그 기사를 최초 보도하고 나서 받은 이메일이에요. 정보사 조직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다는 취지로 정보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분이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오 기자님 안녕하세요. 관련된 기사를 깊이 있게 잘 읽었습니다. 기자님의 무인기 관련 보도를 보면서 언급하신 정보사 단장이 오모 대령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인간정보 특기로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이 속초 HAD 부대에 방문 시 부대장이었습니다. 만약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부정한 공작이 있었다면 그동안 가졌던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정보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것도 정보사 안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국정은 어차피 뭐 매번 나오니까요. 근데 정보사라는 거는 내란 이후에 거의 처음 나왔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몰랐고, 거기에 어떤 임무를 하는 곳이며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지, 어느 부서가 있는지.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군사기밀을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서에 근무한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짚고 넘어가면서 새로운 제보들이 계속 와요.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기자님이 칭찬했던 이 사람은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제보가 계속 오거든요. 여인영이나 문상호 같은 사람들은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 파면이 됐잖아요. 장성들 대부분이 파면이 됐고, 검찰 특수보원 수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국방부 일반 명령 문서로 수사 2단 해가지고 뭐 1팀, 2팀, 3팀에 어떤 사람들이 배치가 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진 않았어요. 노상원이 이상한 지시를 듣고 대기를 했을 뿐이지.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한 행위를 한 건 맞지만, 그 자체로 계엄에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본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특수본이나 특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신 분들도 있지만, 강호필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정의롭게 말씀하셨잖아요.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짓 진술을 허위 진술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장성 진급 또는 뭐 대령 이런 진급 대상으로 거론이 됐던 사람들이 더러 있고, 실제로 그래서 진급 대상자였다가 취소된 사람들도 있어요. 보류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정보사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방부에서 내란에 가담을 했다는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사람들도 좌천이 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사에서 진급 대상자로 거론됐던 사람들이 보류되거나 진급이 취소되거나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를 받지 못한 거죠. 실제로 수사를 깊숙하게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로 암약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 그거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제가 봤을 때는 연관급 장교들을 제외하고 위관급까지 합친다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정보사 안에서 되게 걱정하는 거는 수사를 굉장히 빡세게 하고 되게 처벌도 강화한 건 좋은데 헌법 존중 TF에 투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여 건의 투서가 들어갔다. 그러면 절반은 정보사 거예요. 이 투서 하나하나를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지. 판결 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유튜브 생중계로 봤거든요. 그 진행 과정에서 선고 공판이지만 좀 불편하고 좀 동의할 수 없었던 게 노상원 수첩이라던가 그런 핵심적인 증거들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게 한 10월 달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문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으로 나와 있는 게 자백유도죄라는 거거든요. 이 문건을 봐보면 그냥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너무 똑같아요. 일단 문건을 확보한 데는 이제 박선원 의원실 자체에서 확보를 하셨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내란 당시 범죄의 증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약품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약효와 용도, 고문과 협박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해외 정보기관에서 이런 방법이 쓰였다라고만 적혀 있었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그 자백유도제에 나와 있는 그 약품 그거를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많은 양을 투약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좀 맛이 갈 거 아니에요. 뭐 해롱해롱거리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도록 만든다 뭐 그런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방첩사를 통해서 특정 인물에 대한 신원 조사를 한 이후에 가족을 협박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진술 안 하면 뭐 뒤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보사에서 이런 약물 문건이 나온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보사라는 조직 자체가 어떤 작전을 할 때 실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문건을 안 만듭니다. 어떤 문건이 있으면 그 문건을 예시로 남겨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시로 우리가 작전할 때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작전하기 위해서 이 문건이 필요해가 정보사의 문건입니다. 정보사의 특성상 그런 되게 특수한 특별한 문건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나 안보실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노상원 체제의 정보사 이후에는 특별 문건 같은 경우를 생선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일반 문건으로 등록을 해버리면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이거는 한 가지 의혹이지만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을 했을 때부터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일반 문서로 등록을 한 이후에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해 온 게 아닌가. 그걸 이제 문상호가 보고 배운 거겠죠. 그러니까 문상호가 2024년에 의무사령부를 왔다 갔다고 한다. 의무사령부를 실제로 방문했다는 얘기가 저한테 계속 들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이거든요. 저는 취재를 통해서 의무사령부 쪽에다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군 쪽은 언론 대응을 잘 확인을 안 해주거든요. 안보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날라온 공식 입장이 좀 특이했어요. 문상호가 2024년에 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는지 여부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진료 목적으로 왔다면 개인정보 보호상 확인할 수 없다. 저도 거기서 수술하고 나와서 잘 알거든요. 제가 저를 수술을 해주신 중형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것도 이제 응급의학과고 자기 지인들이 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이 있으니까 문상호가 왔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약물이 총 4개예요. 정보사에서 의무사에다가 이 4개의 약물을 그 군 병원이 소지를 하고 있냐를 실제로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 문건을 작성한 게 2024년 6월이에요.
제가 사무국에 건데요. 근데 실제 이 약물 문건은 30장입니다. 정보사에 계신 분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특정인 누가 이렇게 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정도의 방대한 양의 문건을 생성하려면 정보사 특수처라는 조직도 개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문건의 케이스가 또 특이한 이유가 30년 만에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사에서 대북 공작 임무를 수행할 때 이런 약물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실제 약물을 사용해서 작전을 수행했던 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있었지만 문건만으로 작성을 했던 거는 3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990년대 초중반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문건을 작성한 게 2024년 6월이에요. 시기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6개월 전에 갑자기 문건을 작성했다? 근데 원래 평소에 작성하지도 않던 문건을 작성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보면 전혀 허술하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정말로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했고, 그때 당시 국회로 많은 국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제가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안 됐으면 몰라요 진짜로 어떻게 됐을지. 근데 정보사라는 조직 자체까지 동원을 했을 정도면 그냥 마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약물 문건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12.3 비상계엄이랑 연관이 됐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저는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정보사분들이랑 여러 번 뵙고 나서 그런 생각이 나온 거거든요. 결론이 선 거고, 제가 뭐 한두 명 만난 것도 아니고 제가 6명 이상 만났습니다. 정보사 분들을 전현직 다 포함해서. 그리고 게다가 그 대여섯 명 중에서는 노상원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럼 말 다 한 거죠. 아무리 상명하복 문화고 아무리 위기 질서가 뚜렷한 문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시에 대한 거는 거부해야 된다. 근데 공무원법에도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 지시나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 근데 이 불법적과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이라는 그 기준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힘든 거죠. 국방부 차원에서 제대로 좀 검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종합특검에서 250일이면 6개월 넘잖아요. 그 수사 준비 기간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게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그런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된다. 어쨌든 수사를 받으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안규백 장관이 저하된 군 사기를 제대로 좀 끌어올릴 수 있게끔 리더십을 좀 발휘하셔야 된다.